자동차를 처음 만든 나라, 정밀 제조의 대명사, 바로 독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독일에서 벤츠와 폭스바겐 공장 라인이 전차와 미사일 생산 라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입니다. 이제 휴고보스가 다시 군복 만들 일만 남았네. 회사 이름 다임러벤츠로 되돌릴 때까지 기다려봐라. 곧 AMG 러파드 이 에디션 나오는 거 아니냐.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그 안엔 뼈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군수 공장으로 돌아갔던 그 독일이 80년 만에 다시 그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제조업의 자존심이던 독일이 흔들리는 사이 그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먼저 외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독일 프랑스 합자 KNDS가 약 1조 7,600억 원을 투입해 벤츠의 공장 공정 인수를 추진 중입니다. 기존 인력 2,000명까지 고스란히 흡수하는 이 거대한 베팅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독일 연방군이 검토 중인 복서 장갑차 최대 3,000대를 신속하게 찍어내기 위한 방산업계의 치열한 물량 확보전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KNDS는 공장을 한 번에 인수하지 않고 먼저 일부만 임대해서 벤츠 벤과 군용 차량을 같은 라인에서 동시에 굴리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수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생산부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급하다는 신호입니다.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서울경제 보도를 보면 2027년 폐쇄 예정인 오스나브리크 공장을 이스라엘 라파엘과 손잡고 아이언돔 부품 생산 기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4월에 인수 의향서까지 체결됐습니다. 다만 여기엔 군사적으로 중요한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만드는 건 아이언돔의 트럭 발사대, 전원 공급 장치 같은 구성품입니다. 정작 핵심인 요격 미사일은 여기서 안 만듭니다. 라파엘은 미사일 생산을 위한 별도 공장을 따로 짓습니다. 자동차 공장은 어디까지나 차체와 플랫폼까지만 만든다는 뜻입니다. 미사일 같은 정밀 화약 계열은 그렇게 쉽게 라인을 못 바꿉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규모를 보면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2025 연말 단 한 번의 의결로 500억 유로, 약 88조 원 규모의 무기 구매를 승인했습니다. 분데스베어 역사상 최대입니다. 이 가운데 라인 메탈만 신규 사업 880억 유로, 약 155조 원에 걸쳐 있습니다. KNDS의 수주 잔고도 폭발했습니다. 2024년 말 235억 유로에서 2025년 말 331억 유로, 약 58조 원으로 1년 만에 100억 유로 가까이 불었습니다. 돈은 쌓이는데 찍어낼 공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한 자동차 공장에 눈독을 들이는 거죠. 자, 여기서 그림이 한번 뒤집힙니다. 언뜻 보면 독일이 다시 군수국으로 부활하는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독일 제조업이 그만큼 갈 곳을 잃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전기차 경쟁에서 밀리고 중국 전기차에 안방을 내주고 높은 인건비에 눌린 공장들이 결국 대포 찍는 공장으로 용도 변경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입장에서는 경고음입니다. 왜 경고음이냐? 지금까지 한국 방산이 유럽에서 이긴 무기가 바로 속도와 물량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표 선수가 한화의 K9 자주포인데 해외 군사매체 분석을 보면 K9 한 대 가격은 약 310만에서 400만 달러, 우리 돈 약 47억에서 60억 원 수준입니다. 반면 독일 PZ H2000은 표준 단가가 약 450만 달러, 약 68억 원으로 이미 더 비쌉니다. 게다가 독일이 우크라이나 지원분을 메우려 단 10문을 재생산했을 땐 한 문에 1884만 유로, 약 324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소량으로 만들수록 단가가 폭등하는 구조입니다.
K9의 거의 7배입니다. 성능도 밀리지 않습니다. K9는 무게 47톤에 최고 속도 시속 67km, PZH-2000은 55톤에 시속 60km입니다. K9가 더 가볍고 더 빠릅니다. 같은 155mm 52 구경장 자주포인데 말이죠. 그런데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생산 속도입니다. 외신은 한화는 유럽 라인이 몇 년 걸리는 물량을 몇 달 만에 인도한다고 평가하며 연간 50문 이상을 찍어내고 그 능력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K9는 2000년 이후 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52%를 점유했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 한 번의 계약으로 K9 672문, 약 58억 달러, 우리 돈 약 8조 7천억 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현대 포병 역사상 최대 단일 계약입니다. 여기서 미국과 독일이 절대 못 따라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술 이전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M109의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를 안 넘깁니다. 독일 KMW도 PZH-2000의 자동 장전 기술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폴란드 현지 생산, 부품 국산화, 155mm 탄약 자체 생산까지 열어줬습니다. 폴란드 자국산 크라프 자주포가 바로 K9 차체를 쓴다는 사실, 이게 한국식 거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박수만 치면 될까요? 아닙니다. K9에는 오랫동안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엔진입니다. K9의 엔진은 독일 MTU 계열의 라이선스 엔진이었습니다. 이 종속성 때문에 2020년 베를린이 중동 수출을 막으면서 한화는 UA, 이 K9 수출권을 접어야 했습니다. 남이 부품 하나 만지고 있어도 수출 자체가 막히는 겁니다. 한화는 결국 2023년 국산 STX 엔진을 얹으면서 이 족쇄를 끊었습니다. 우리가 강해 보여도 핵심 부품 하나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유럽이 자동차 공장과 숙련 인력을 통째로 방산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는 순간 한국이 누리던 납기는 점점 좁혀집니다. 게다가 유럽은 방위기금, 이른바 세이프 자금을 통해 유럽 내 생산과 유럽 공급망 조건을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에 더 많은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고민도 따라옵니다. 생산 라인이 자꾸 해외로 나가면 국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나? 기술까지 넘겨주면 몇 년 뒤 그들이 우리를 추월하는 거 아니냐? 합리적인 걱정입니다. 핵심 기술은 어디까지 지킬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답은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자동차 라인을 군수 라인으로 바꾸는 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공정 개조, 품질 인증, 나토 규격 검증, 공급망 재편까지 짧으면 1년 반 길면 수년입니다. 유럽 공장들이 완전히 돌기 전 바로 이 과도기에 추가 수주를 확보하고 서유럽까지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 이미 움직임은 시작됐습니다. 한화는 2026년 4월 베를린의 한화 디펜스 도이칠란트 HDD를 세웠습니다. 독일 협력사 60여 곳에서 연간 1억 유로, 약 1,760억 원을 조달하고 폴란드엔 미사일 합작사, 루마니아엔 자주포 생산 기지를 깔았습니다. 유럽 공급망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독일이 자동차 공장의 망치질을 시작한 지금이 한국 방산에겐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큰 기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유럽의 평원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뜨거운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포탄이 빗발치는 우크라이나의 전선에서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이 마주한 것은 단순한 러시아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난 30년간 믿어왔던 유럽산 명품 무기의 신화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쟁은 결국 돈과 물량의 싸움이며 화려한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얼마에 얼마나 많이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느냐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절박한 순간 독일도 미국도 아닌 극동의 대한민국이 내놓은 해답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유럽의 유력 싱크탱크가 2024년 분석한 전 세계 자주포 가격 보고서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서방 세계에서 한국의 K9 자주포와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담고 있는 무게는 실로 엄청납니다. 단순히 성능이 좋다는 칭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럽의 제조업이 붕괴하고 미국의 공급망이 멈춰선 사이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산업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그리고 나토의 최전선 국가들이 왜 독일의 명품 자주포를 제쳐두고 한국의 K9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자본과 산업의 비밀을 지금부터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럽의 군사 전문지들과 싱크탱크가 내놓은 최근 보고서를 뜯어보면 서방 방산 시장이 처한 딜레마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주요 자주포 9개 모델의 가격과 생산 효율성을 정밀 분석했는데 그 결과는 독일과 프랑스 등 전통적인 방산국들에게 참혹한 수준이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자주포 PZ H2000의 현재 위상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PZ H2000은 대당 가격이 무려 290억 원으로 약 2,200만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자주포가 보여주는 성능은 여전히 세계 정상급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1대1 결투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구형 자주포를 수백 대씩 쏟아붓는 상황에서 대당 300억 원에 가까운 무기는 아무리 돈 많은 서방 국가라도 대량으로 운용하기 불가능한 사치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독일의 차세대 카드인 RC H차륜 자주포마저 2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미래 전장에 대비한다며 각종 첨단 센서를 덕지덕지 붙인 탓에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의 분석처럼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생산 단가가 폭등했고 이는 고스란히 무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 경쟁력을 갉아먹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프랑스의 자존심 카이사르 자주포는 어떨까요? 대당 100억 원 수준으로 그나마 독일보다는 저렴해 보이지만 방호력이 전무한 차륜형 트럭 기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싼 가격이 아닙니다. 승무원이 포탄을 쏘기 위해 밖으로 나와야 하는 구형 시스템은 드론이 날아다니는 현대 전장에서 생존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반면 미국의 M109 팔라딘은 기본 설계가 50년이 넘어 현대화의 한계가 명확하고 새로 생산하자니 라인을 다시 까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서방 세계는 너무 비싸거나 혹은 너무 낡은 선택지밖에 남지 않은 진퇴양난에 빠진 셈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장 한복판에 떨어진 대한민국 K9 자주포의 데이터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보고서는 K9의 대당 생산 단가를 약 50억 원에서 60억 원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물론 수출 시에는 후속 군수 지원과 기술 이전 비용이 포함되어 대당 100억 원 이상으로 책정되지만 순수 하드웨어 생산 비용만 놓고 봤을 때 독일제 자주포 한 대를 만들 돈으로 K9 자주포 5에서 6대를 뽑아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성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일한 예산으로 한 개 포대를 구성하느냐,
한 개 대대를 구성하느냐의 전략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한국은 서방 표준인 155mm 규격을 충족하면서도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저가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진영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지구상에 딱 하나 K9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폴란드가 긴급 소요로 수백 대 K9를 계약하고 루마니아가 그 뒤를 따르는 것은 그들이 한국을 유달리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터져도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 제때 배달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한국이 이 말도 안 되는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 처절했던 개발의 역사와 산업 생태계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궁금해하는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독일도 포기하고 미국도 손 놓은 이 고성능 자주포를 이토록 저렴한 가격에 그것도 붕어빵 찍어내듯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가격 경쟁력과 성능의 비밀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머리에 이고 살아야 했던 안보 위협 속에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냉전 종식과 함께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무기 공장을 폐쇄할 때 대한민국은 휴전선 너머에 1만 문이 넘는 북한군 야포와 맞서기 위해 밤낮 없이 공장을 돌려야 했습니다.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발주한 K9 물량만 1000문이 넘습니다. 바로 이 압도적인 내수 물량이 규모의 경제를 완성한 것입니다. 부품업체들은 안정적인 일감을 바탕으로 기술을 축적했고 조립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공정의 효율을 거뒀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자주포를 1000단위로 찍어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으며 이것이 바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격 경쟁력의 진짜 원천입니다. 반면 경쟁자들의 상황을 보면 한국의 독주가 단순히 운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최근 영국이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한국의 K9 대신 독일의 RCH155를 선택한 결정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독일과의 정치적 연대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영국의 뼈아픈 실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독일의 RCH155는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시제품 단계의 무기입니다. 대당 200억 원이 넘는 가격은 둘째고 당장 라인을 깔고 양산하는 데만 수년이 걸립니다. 영국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독일제를 선택한 그 순간 폴란드는 이미 한국에서 직도입한 K9 자주포를 국경에 배치해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서류상의 스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손에 들린 무기로 하는 것입니다. 독일이 복잡한 전자장비와 비싼 부품으로 자주포를 예술 작품처럼 만들 때 한국은 거친 산악지역과 영하 20도의 혹한 그리고 40도의 폭염을 견디는 진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155mm 포탄의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 국내 연구진들이 수천 번의 실험을 반복하며 찾아낸 최적의 차체 구조와 삼성 테크윈 시절부터 이어온 장인들의 노하우가 결합되어 고장이 나지 않는 명품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한국의 방산 생태계가 이제는 완성형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자주포 자체만 파는 것이 아닙니다. K9에는 K10이라는 세계 유일의 자동 탄약 운반 장갑차가 따라 붙습니다. 포탄을 사람이 직접 나르는 서방의 경쟁 모델들과 달리 우리는 버튼 하나로 탄약을 재보급하며 승무원의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여기에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한 K9A2 그리고 완전 무인화를 꿈꾸는 K9A3 버전까지 로드맵을 완성해 두었습니다. 경쟁자들이 이제야 부랴부랴 생산 라인을 복구하느라 허둥지둥할 때 우리는 이미 다음 세대의 무기 체계를 준비하며 격차를 초격차로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K9를 선택하면서 단순 구매를 넘어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고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단순한 무기 판매상이 아니라 자국의 안보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산업 파트너로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유럽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서방 선진국들이 만든 무기를 비싼 값에 사오던 변방의 소비국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최전선에서 무너진 서방의 방위 산업을 지탱하고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세계 무기고로 우뚝 섰습니다. 독일의 기술력은 여전히 훌륭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상품화할 산업 능력을 잃어버렸고 미국의 생산력은 거대하지만 너무나 비대하고 느려졌습니다.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나라는 빠르고 효율적이며 강력한 경제적 기반을 갖춘 대한민국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군 이래 최대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K9 자주포 수출은 단순히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한국산 무기가 깔린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군수 지원 시스템, 교육 훈련, 그리고 안보 전략이 한국의 시스템에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외교적 수사보다 강력한 동맹의 끈입니다. 폴란드의 평원을 달리는 K9, 호주의 사막을 누비는 레드백, 그리고 루마니아와 이집트를 지키는 한국산 무기들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룰메이커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이는 증거들입니다. 서방엔 경쟁자가 없다는 외신의 평가는 우리에게 자부심인 동시에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세계 1등의 자리는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경쟁국들은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정치적 압박을 가할 것이고 기술 추격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난 70년 아무것도 없는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오늘의 기적을 일궈낸 우리의 DNA 속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한국의 무기를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돈의 시대, 대한민국이 서 있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위대한 좌표